예, 유수봉입니다. HTML 문서의 구조화와 웹폼. 첫 시간에 HTML 문서의 구조화 설명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웹폼 설명하고 있죠. 이번 시간도 웹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폼, 틀이란 소리입니다. 웹상에서 사용자 입력을 도와주고 입력상의 오류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웹폼입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폼이다. 이런 의미죠. 이거 왜 쓴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계속 하는 겁니다. 구조화는 왜 한다고 그랬죠? 구조화? 배우면서 뭐 외우는 것까지 뭐 하더라도 이게 뭐다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걸 명확히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꾸 말해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 안 되죠.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열심히 본다고 탐 크루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흉내도 안 됩니다. 흉내도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배우는 HTML 웹페이지 만드는 이런 기술도 눈으로 본다고 그 기술이 몸에 습득되는 건 아니고요. 실습 꼭 해봐야 되고요. 돌려보고 또 돌린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곡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바꿀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눈과 귀는 그걸 데이터를 뭐 쉽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남는 정도가 아주 적거든요. 꼭 실습하라는 소리예요. 꼭 합시다. 오케이. 웹폼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는 것도 웹폼, 지금 하는 것도 웹폼에 대한 거거든요. 각 요소 활용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웹페이지 작성하는 거, 이런 능력을 기르려고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웹폼의 각 요소를 활용해서 웹페이지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앞에 안 나왔던 요소인데 라벨이라는 요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폼 요소의 캡션을 만든다. 캡션이 뭐죠? 캡션.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캡션은 인쇄물에 실린 사파나 그림, 또 사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제목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 같은 데도 보면 그림이나 표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 그 밑에다가 표나 그림의 제목 달죠? 그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과제로 매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블로그에 글 올리라는 얘기 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그주 했던 연습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기준에서 그림 위주로 올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그림이 무엇을 한 건지 꼭 설명을 다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림을 선택하면 그 블로그에서 그림 선 밑에 쪽에 그림 제목 집어넣으라고 나오면 그게 바로 캡션입니다. 캡션. 글이나 표나 그림의 제목, 그림이나 사진, 표의 제목을 캡션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캡션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거 개념이구나. 근데 이 앞부분,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는 하고서 이렇게 결과 화면에 나올 때, 이 앞부분, 이 제목이 되는 거죠, 제목. 이 부분을 캡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캡션. 이럴 때 라벨을 쓴다는 거죠. 이런 거 쓸 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해서 저 제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입력 폼을 쓸 때 이 입력 폼이 유효하거나 아까 시메틱 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입력 폼 관련된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히 하는 용도로 쓰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라벨 태그로 캡션과 폼 요소를 한 단위로 묶는다. 요게 얘라.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하는 용도, 시메틱 용도로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도 한번 연습해 보면 여기 라벨 쓰는데 이렇게 한 경우면 라벨에 아이디 들어갔고 인풋 텍스트를 요거 받아들였네요. 그러면 요거 화면에 나올 거고 요 박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다른 방식을 썼네요. 특별한 게 있나? 예, 라벨을 이렇게 처리했고요. 라벨을 처리했고 인풋을 지금 요 빨간 게 없다면 그러면 얘는 그냥 화면에 표시된 글씨가 되고 얘는 입력 폼이 되는 겁니다. 의미상.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아마 극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포라는 속성을 다뤘네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인풋 타입에다가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를 쓴다. 이렇게 묶어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게을른데? 난 이게 좋은데? 예, 그냥 라벨 속에 다 묶어놓으면 되는 걸 굳이 따로 놓고서 이름을 저렇게 불렀은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좋은 거죠? 위에 게 편하죠, 간단하죠, 명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활용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쓰인다.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도 패스워드 재입력 이렇게 나올 때 패스워드 이 폼을 번번이 쓰기 귀찮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아이디로 묶어 놓게 되면, 그리고 라벨 속에다가는 라벨만 집어넣고 불렀을 윈폼 텍스트, 윈폼 요소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욕심이 앞서갖고 말이 꼬이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소리는 포란 명령 아이디라는 걸 쓰는 거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되니까. 라벨은 단위 윈폼 요소를 자꾸 윈폼이라고 하네. 폼 요소를 한 단위로 묶는 그런 기능을 시행을 한다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폼 요소를 한 단위로 묶어주는 태그를 라벨이라고 한다. 라벨이란 그냥 개념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냥 라벨만 묶고 윈폼 요소 안 써도 됩니다. 웹폼 요소 안 써도, 폼 요소 안 써도 됩니다. 빨리 넘어가자. 꼬이기 시작하는 일이. 예, 라벨 태그로 로그인 폼 만들기 샘플 제시했습니다. 그거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보니까 폼의 이름도 좋네요. 메소드 데이터 뭐 검색어 같은 거 돌리는 보내주려는 것 같은데 가져온. 그 다음에 라벨 여기 들어갔고 여기 라벨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건 없네요. 인풋 텍스트 그냥 문자로 넣을 거구나. 근데 사이즈가 15입니다. 요 칸이 15개라는 것 같은데 15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밸류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했네요. 따옴표 속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빈 칸이 나갑니다. 여기 빈 칸. 여기다 자기 이름 타이핑 치면은 화면이 열릴 때 자기 이름이 기본값으로 깔리게 되는 거겠죠. 패스워드 부분입니다. 패스워드 부분은 라벨을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을 쓴 것 같은데 여기 포 썼고 여기 아이디 썼죠. 여기 패스워드 타입은 패스워드 타입이고 사이즈 15로 했네요. 초기값 없고요. 여긴 타이핑 지으면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 줄바꿈 표시가 없는 상태라 이 완료 버튼이 바로 옆에 붙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 서브밋 완료라고 했죠. 이 글씨가 그대로 표시된 거고요. 완료라는 건 다운표 속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값 한번 지정해 봐도 되고요. 초기 값도 한번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로그인 폼 만드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예, 앞에서 그 레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거 했었죠. 레디오하고 체크박스요. 선택형 요소의 캡션을 라벨로 감싸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도 방법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때 이걸 다 알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 같다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크게 봐가지고 그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체크 버튼 이런 식으로 이거 라디오 버튼인데 저 라디오 버튼이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하죠? 이걸 클릭하는 게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고 좁을 때는 이름을 클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게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거 좀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라벨에다가 짜장면을 묶어 놓고 인풋 타입은 연결되지 않고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만 여기를 눌렀을 때만 선택이 됩니다. 짜장면 누르면 인식 안 됩니다. 그냥 클릭하고 있는 거고 선택을 위한 클릭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라벨 속에 짜장면도 집어넣고 그 속에 인풋 타입도 집어넣어주면 이 전체가 이렇게 범위로 지정이 돼서 여기를 클릭하나 여기를 클릭하나 여기를 클릭하나 다 저 체크박스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세 번째 거는 뭐 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놓은 경우죠. 똑같죠. 결론은 이 속에 집어넣은 거랑 이거 집어넣은 거랑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거죠. 여기 어디 갔냐? 예, 포 차이나 요 부분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요.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이거랑 또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요번에는 이미지가 들어간 거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이미지 소스에서 짜장이라는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이럴 때 라벨이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만 선택할 가능할 거냐, 이걸 전체 다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로
폼 요소를 어떻게 묶어 주었냐가 나중에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했을 때 유효하게 먹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라벨은 폼 요소를 묶어주는 기능, 시메틱적인 요소가 좀 의미가 좀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했으면 되고요. 어느 게 좋죠? 나라면은 뭐 이거 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커버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은 다른 HTML 문서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삽입 추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만 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자드 쓰는 건데 아마 이클립스 쓰는 친구 노트패드 쓰죠 참. 노트패드 쓰는 친구는 위자드가 좀 약해서 다 타이핑을 쳐서 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복사에 붙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는 친구들은 느낌표가 엔터 딱 치면 기본적 코드 싹 제시가 돼버리죠. 어시스턴스 또 위자드란 표현을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어시스턴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부분만 바디에다 삽입해주면 이 기능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걸 쓰는 상관은 없지만 꼭 돌려서 브라우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지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 있죠. 어딨냐, 폼 여기서도 선언했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보니까 라벨 다 썼네요, 라벨. 뭐 틀린 거 있나? 조금씩 차이가 없죠. 다 똑같죠. 배고픈데 계속 짜장 짬뽕 나오네. 그래서 라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꼭 요거 체크드. 요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체크드. 그리고 이건 라디오 버튼이거든요, 라디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임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소스에서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부등호는 일반적으로 태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운표나 이런데 부등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만약 내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거 에러 돼 버립니다.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죠? 브라우저는 에러가 나면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부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화면상에 이렇게 부등호, 제어 문자들이죠. 부등호 열고 닫고라든지 다운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약속된 이거 앰퍼센트를 그 뒤에 less than 작다, 크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크다 하려면 GT 쓰면 되죠. great than 쓰면 나오죠. 네, 이것도 특수문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을 라벨로 감싸는 기능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어느 범위에 먹는지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이만큼이 먹는 겁니다. 이만큼 직사각형 형태를 갖습니다. 이만큼이 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마우스를 긁어보면 됩니다. 긁어보면 셀렉트 같은 그 색깔 변하죠. 그 영역이 다 먹는 영역입니다. 마우스가 인식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HTML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색을 나타낼 때는 이게 참 근데 이거 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 디자이너 아니거든요. 교양업계 전공한 애들이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예,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색깔을 지정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써도 됩니다. 브라운, 블루 바이올렛, 뭐야 이게 다크 오렌지, 그다음에 딥 스카이 블루, 뭐 골드, 올리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읽기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요 정도 이외에는 거의 모르잖아요. 예,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어디 보니까 그런 글 나와 있더라고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무지개 색깔이 7개일까요? 유럽에서도 7개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지개 색깔이 나라마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봐요. 무지개 색깔은 나라마다 같은가요? 한번 질문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 관련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색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그런 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색에 대한 특성은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합니다. 색은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감으로 그림을 안 그렸죠. 미술 시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물감 색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색깔은 점점 새카매지죠. 예?
그래서 이 물감의 삼원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뭐 감산 혼합이라고 해서 색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섞이면. 근데 반면에 예, 빛의 삼원색, 불을 켜가지고 하는 방식은 가산 혼합이라고 그래갖고 이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빛의 삼원색은 보통 이제 옛날에 그 모니터 케이블을 RGB 케이블이라고 했거든요. RGB 이게 레드, 그린, 블루 빨강, 녹색, 파랑이 기본색이 되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감의 삼원색일 때는 빨강, 노랑, 파랑을 주로 씁니다. 녹색, 파랑이에요. 노랑이 안 들어갑니다. 빛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갖고 이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를 갖고 색을 뭐 만든다는 표현? 아니, 색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색의 농도를 이 각각의 색의 농도를 255등분으로 해가지고 각각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RGB 세 가지 색 요소가 들어가고요. HTML에서 그래서 이걸 코드 값을 이름을 직접 써도 되지만 이름보다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꼭 16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16진수 두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진수 두 자리일 때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탈 몇 가지가 되죠? 256가지 값이 되는 겁니다. 0부터 255까지니까. 그래서 그 값을 16진수로 바꿔서 빨간색의 농도, 초록색의 농도, 파란색의 농도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게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RGB 값이라고 합니다. 코드에 의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름은 이걸 쓰는 거고요. 코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골드색은 FFD7 빵빵 이렇게 우물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이걸 16진수 코드 값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 색으로 글씨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도 되고 코드를 써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 씨. 아, 미적 감각은 꽝인데 맞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어떡하지 그럼? 뭐 방법이 있겠죠. 넘어갑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색이요. 이거는 입력 폼, 웹 폼을 쓸 수 있습니다. input type 컬러라고 지정했을 경우, 화면에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제시가 됩니다. 컬러 다이얼로그 창, 이거 아닙니다. 딴 거고요. 컬러 다이얼로그 창이 제시가 되고 그 중에서 직접 눌러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input type 컬러, 밸류 하면 초기 값으로 설정을. 이거 없으면 그냥 아무 색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인터넷 창에다가 HTML 컬러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일부만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HTML 컬러 HTML 아무거나 검색창에 치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16진수 값, 10진수 값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요건 이름이 없네.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이름은 이제 오타 염려도 있고 좀 차이 버전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코드 값 쓰는 게 제일 명확합니다. 근데 외우기는 굉장히 더럽겠죠. 그래서 칼날 이렇게 해서 쓰면 입력법으로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색깔이 선택이 됩니다. 색깔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나오지? 색 이름 모르는 것도 앞에서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 예, 이게 버전마다 좀 틀렸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input type color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해본 걸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게 표시가 되고요. 요게 표시가 네, 크롬에서는 요게 표시가 되고요.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돼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버전에 따라서는 여기 최신 여기 new 네, 기존 거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 화면 나오고 누르면 이 화면 나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색을 지정하면 그 색깔로 이게 배경 색깔, 글씨 색깔을 다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저기 뭐 다른 기능을 썼는데 이건 무조건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input 폼, 웹 폼은 여기 input type color라는 걸 쓴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의 데이터는 코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코드로 나옵니다. 다 코드로 지정이 됩니다. 오케이? 색 입력할 때 응용할 수 있다. 색도 내가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네. 색상표에서 마우스만 클릭해 주면 그게 들어가는 거네. 쉽네.
예, 이제 시간 정보 입력입니다. 이제 다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차이점만 내가 언급하면 되거든요. 시간이라면 연월일, 시분, 초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최근에 많이 씁니다. 위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크는 1년에 몇 번째 주냐 이거죠. 이게 뭐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달력을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해야 돼. 지정된 날짜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새해에 올해 몇 번째 주냐. 우리 일주일, 7일을 일주일씩 잘라 쓰죠. 왜 7일로 했지? 성경에 나와서 그런 건가? 네, 어쨌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주, 날짜, 그 다음에 현지 날짜, 해당 나라. 내가 컴퓨터를 쓸 때 그 컴퓨터가 어느 나라인지 국가 표시, 윈도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달력을 표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시분 초, 더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거 처리하는 거는 if 타입의 month, week, date, date, time, local 이런 걸 씁니다. 샘플 봅시다. 예, 이건 너무 쉬운 거라요. 이렇게 태그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뒤에다가 초기값 집어넣게 되면 그 초기값에 맞춰서 여기 기본으로 화면 제시가 되고요. 역사방향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표시가 되면서 특정한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 old, 오늘 내가 해본 걸로는 이렇습니다. 계속 개선이 됩니다. 계속 브라우저에서 새로 이런 UI나 이런 거 잘 개선을 시키고 시인성 높도록, 즉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피로도가 없도록 자꾸 개선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이거였는데 올해는 이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크롬에서 열었더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잘 안 쓰는데 보통 이 달력 주 표시된 달력 보면 달력 앞부분에 이렇게 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은 한 55주, 50, 60쯤 되죠. 365를 7로 나누면 되니까 57, 35, 한 52주, 53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주수가 쭉 표시가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5월 3일은 1년 중 몇 번째 주니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다이어리나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됩니다. 다 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새 버전은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드인데 여러분 브라우저의 버전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겁니다. 표시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요것도 또 중요하구나. 주말에 봅시다 하면은 일주일의 끝날이 언제, 그게 주말이잖아. 그게 무슨 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 주말인가요? 일요일이 주말인가요? 나랑 할 때는 주말은 토요일입니다. 나랑 얘기할 때 주말은 토요일. 근데 이게 달력으로 봐서 주말이 6, 7, 8, 9, 10, 12까지네. 이게 한 주네. 요것도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달력은 일요일부터 표시가 되고 있죠, 보자. 진짜 일요일부터 표시되어 있네? 근데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네. 내가 보통 과정할 때 주말까지 하면 토요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 할 때 12일은 37번째 주가 아니라 36번째 주가 되는 거네. 요거 조심해서 봐야겠네요. 예,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주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줄을 요 라인으로는 아랫줄에 있다 하더라도 위에 주에 속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일을 안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오케이? 월과 주를 입력하는 창, 또 표시되는 창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나머지도 월이나 주 나온 거 맞추는 날짜, 그 다음 로컬 날짜, 시간도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나오는 창도 개성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로컬 날짜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 시간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 50분, 맞나 이게? 이게 이게 뭐냐? 로컬 날짜 시간이 같이 나오네. 그래서 날짜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시, 분, 요거 시, 분, 초구 밑에 숫자가 또 나와요. 이거는 1초를 1000등분 해가지고 일반적 컴퓨터는 1초를 1000등분 해갖고 사용자한테 제공하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숫자도 저기 표시가 되네요. 1000분의 1초까지도. 쓸데없는 게 나오네요. 쓸 일이 없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꼭 코드 실행시켜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요거 한번 돌려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쭉 확인해 보고요. 그 내용도 month일 때, week일 때, date일 때, time일 때, date, time, local, 타입이 들어갔구나 여기. 이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초기값 줘보면 여기 초기값으로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생일 날짜 입력받기 뭐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거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요건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요건 이제 그런 걸로 준 건데 폼 속에 테이블을 또 썼습니다. 테이블을. 아 이게 줄 맞추기가 좀 뭐하니까 요거 줄 맞추기가 뭐하니까 여기 라벨 부분은 딱 이렇게 처리하고 입력창 여기 딱 맞추려고 한 겁니다. 여기는 이런 기법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요 기법 나중에 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좋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폼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기법 사항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간 입력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시간값에다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핀 버튼하고 슬라이드. 스핀과 슬라이드. 이거 이미 다 써봤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누르면 위로 누르면 증가, 아래로 가면 감소가 되죠? 이런 걸 스핀이라고 합니다. 스핀, 빙 돈다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많이 썼던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데 온도 조절 이렇게 밀거나 밀 수 있는 거 있죠? 이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이 슬라이드 바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핀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냥 오르고 내린 거지. 이 값을 증감시키는 거죠. 그 차이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스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하네요. 넘버로 하네요. 넘버라고 하게 되면 이 창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레인지라고 하게 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설정해 보고 미니멈하고 맥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니멈 없어도 되겠다. 여기 스텝은 있어야 됩니다. 요 스텝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니 맥스가 있어야지 바운더리 범위가 지정이 되죠. 요거 꼭 확인하고 쓰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뭘 다 읽어줘. 초딩이야. 예, 꼭 실습해요. 예, 넘버 레인지 하라고 뒤에 실습 예제시로 놨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림은 그런데 그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는 보다 이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 판단하면 되죠. 이것도 새로워 보이는데 난 이 그림이 더 좋아요. 오케이,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요것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요. 요거 뭐죠? 앰퍼센트 같은 특수 문자네. 디그리란 말을 쓰게 되면 요 조그만 점, 몇 도씨 하죠. C도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C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입력할 정보의 힌트 보여주기. 아니 무슨 소리지? 요거 버블팁 그 커서 끝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특정한 영역의 원점이 커서 나오잖아. 근데 얼러트 해갖고 ALT 그러고 했던 것 같은데 쓰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웹 폼에서 그 폼에 기본값 뿌려주는 거 말고 기본값은 입력이 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살짝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마우스 딱 클릭하면 얘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정해 주면은 이렇게 그림자같이 괴물같이 귀신같이 괴물은 아니죠. 그림자같이 나온다는 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플레이스 홀더. 있으면 좋죠. 여러분 입력창 보면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메일 주소는 훨씬 좋죠. 실수를 덜하게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형식을 가진 텍스트거든요. 아까 했던 건 동일합니다. 아까랑 동일하거든요. 아까 플레이스 홀더 이거 썼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요 골뱅이 이거 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이걸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사용자가 만약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경우 에러가 납니다. 오 좋네. 이거죠. 이렇게 여기 이메일이라고 지정했을 경우 그 형식을 맞춰주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URL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URL 때, 텔로 했을 때, 이랬을 때 각각 어떻게 오류가 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마음 약해서 제시했습니다. 꼭 돌리면서 이것들이 물론 제시되는 건 보고요. 이렇게 제시되는 거 보고요. 잘못 입력됐을 때 어떤 오류가 나는지 검사해 달라는 거죠.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설명하라고 집어놨습니다. 이건 또 뭐지?
아까는 또 뭐, 지금 이거 하면서 잠깐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캐치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홈페이지 만들 때 이 기능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폼이, 아까는 테이블 쓰는 거 한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필드셋이라는 걸 썼습니다. 필드셋이 뭐지? 설명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HTML 태그 중에 일부만 설명합니다. 그 많은 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쓰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주 쓰는 거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면 되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더라.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 이러면 내가 추가 설명을 합니다. 시간도 제한이 되고 여러 조건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 자료에도 물론 다 수록할 수 없고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하면 되죠. HTML 태그 쫙 나옵니다. HTML5 폼 태그 쫙 나옵니다. 그거 보고 연습해도 됩니다. 물론 샘플 예제까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거는 제일 잘 쓰고 많이 쓰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필드셋 써본 적 없죠? 필드셋이라고 블록을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블록을 쌓아준다는 거죠. 필드는 이렇게 어떤 문단이나 영역인데 그걸 하나 집합으로 묶어주는 것. 리젠드, 리젠드 전설인데 요게 필드셋이 제목을 쓰이는 거구나. 요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낼게요. 과제. 조그맣게 해야지. 하는 사람만 하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웹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한 것은,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날짜, 시간 이거에 관련된 것들 주로 들어갔고요. 특이한 기능들 좀 몇 가지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필드셋 같은 경우는 보기 좋죠. 그리고 아까 폼 속에다가 테이블도 썼죠. 보기 좋게 나오라고요. 화면에 볼 때 보기 좋게. 지금 우리 배우는 게 다 웹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보기 좋게, 쓰기 좋게. 이게 목표거든요. 그냥 만들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점수도 주면 됐지라고 난 생각할 겁니다. A나 뒷불이나 점수는 점수잖아.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내가 요구하는 거 보기 좋게, 이쁘게, 쓰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테이블, 필드셋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고요. 첫 시간에 시멘틱 웹 가장 중요한 개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빨라요? 빠르다 싶으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너무 늘려놓으면 애들이 학생들이 지쳐서 그걸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그 35분, 37분짜리다 그러면 강의 올릴 때 35분만 들어도 끝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늘어지는 건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듣고 거기에 또 호기심을 느껴서 직접 시도해 보길 바라는 바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게 있으면 수시로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